첫 번째 책은 짠! 일 따위를 삶의 보람으로 삼지 마라 라는 책인데요. 모든 것들이 돈 버는 일에 다 초점이 되어 있어요. 이런 거는 진짜 가치 있는 책인 것 같아요. 누가 이거를 실험해 볼 수도 있겠어요? 유튜브 댓글로 책을 추천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았었어요. 너무 좋죠.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고 책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도 너무 많고 근데 또 너무 많기 때문에 추천하기가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생각한 게 오늘은 주제를 딱 정해서 그 주제랑 관련된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제가 제일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주제 뭘까요, 여러분? 제가 가장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하고 토론하고 싶어하는 주제는 삶인 것 같아요. 인생. 저희 채널 이름이 이상 커플의 이상적인 라이프잖아요. 그러니까 이상적인 라이프가 뭐지? 어떤 삶이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 끝에 있는 것일까?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서 오늘 제가 추천할 책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, 삶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책 4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첫 번째 책은 짠! 일 따위를 삶의 보람으로 삼지 마라 라는 책인데요. 제가 이 책은 예전에 정말 예전에 막 유튜브 막 날것의 영상을 찍을 때 그게 뭐냐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도 안 감고 그냥 핸드폰으로 찍고 올리고 이랬을 때 한 20분짜리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. 이 책에 대해서. 이게 제목을 보면 되게 그냥 일하지 말자, 놀자 이런 책인가?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이 책은 되게 깊고 삶에 대한 책이에요. 이거를 쓴 저자는 정신과 의사인데요.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나도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돈 버는 일에 다 초점이 되어 있어요. 초점이 잡혀 있어요. 근데 이 제목에서 보면 일을 삶의 보람으로 삼지 마라. 돈 버는 일이 삶의 보람의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할 것은 그럼 돈 버는 일이 아니라 무엇이 삶의 보람이며 삶의 의미며 가치일까?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. 돈 버는 것이 삶의 유일한 보람이고 의미고 가치라면 그럼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은요? 뭔가 뭐 몸이 뭐 불편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돈을 벌지 않는 사람은 그럼 가치가 없는 걸까요? 그러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건 뭘까요? 그리고 여기서 그 얘기도 하는데 일과 노동을 조금 분리해서 얘기를 해요.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백만장자가 돼서 돈이 너무 많아요. 넘쳐요. 그래서 더 이상 돈을 벌 필요가 없어요. 그랬을 때 저는 뭘 할까요? 그래도 저는 일을 할 거거든요. 근데 그 일이라는 게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든지 그냥 돈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겠죠. 왜냐면 이미 돈은 필요가 없으니까 돈을 버는 일에 초점이 돼 있지 않은 어떤 재미라든지 의미라든지 뭔가 나의 사명이라든지 뭔가 어떤 다른 이유에서 하는 일들이 될 거란 말이죠. 이 이야기와 관련된 몇 가지 문장을 제가 읽어볼게요. 어느 사이엔가 사람들은 인간다운 관조 생활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일을 잃고 노동하는 동물로 전락했다. 톱니바퀴 같은 노동으로 계속해서 소비재를 생산해내고 다시 홀린 듯이 이 생산물을 소비하는 인간답지 않은 상태에 빠진 것이다. 인간다운 세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벌이가 된다거나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의 가치만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에토스에서 각자가 눈을 뜨고 생명체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삶을 모색해야 한다. 이 좁은 길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과제이며 희망이다. 두 번째 책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인데요. 이 책을 최근에 비교적 읽은 건데 이걸 읽으면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일 따위를 삶의 보람으로 삼지 마라라는 책이 되게 많이 생각나더라고요. 좀 내용이 이렇게 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둘 다 정신과 의사가 쓴 것이기도 하고 일단 이 책은 너무나도 특별해요. 이 책이 너무나도 특별한 이유는 앞으로 나오기가 힘든 책이고 굉장히 희소한 책이에요.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인 저자가 유태인 강제 수용소에서 제가 이제 읽었을 때는 한 6년? 그러니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서 살면서 쓴 책이거든요.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살고 나서 쓴 거죠. 그게 어느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이냐라는 거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혹시 영화 피아니스트를 보시면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내 옆에서 자고 다음날 일어나면 내 옆에 사람 한 명 죽어 있고
그리고 그냥 거기 감독관들의 마음에 조금 들지 않게 행동하면 당장 죽을 수도 있는, 그리고 그냥 굶어 죽기도 하고 뭐 먹는 게 별로 없고 매일매일 굉장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진짜 가치 있는 책인 것 같아요. 누가 이거를 실험해 볼 수도 있겠어요? 어떻게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살아가는지, 그리고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, 그들의 심리 상태는 어떻게 될지, 아니면 죽음의 수용소를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지, 그리고 그 힘든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지, 이런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책이에요.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수용소에서 사람의 정신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에게 먼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데 성공해야 한다. 니체가 말했다.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. 수감자들을 치료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이 처한 끔찍한 현실을 어떻게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 그들에게 살아야 할 이유, 목표를 얘기해 주어야 한다. 슬프도다. 자신의 삶에 더 이상의 느낌이 없는 사람. 이루어야 할 아무런 목적도, 목표도, 그리고 의미도 없는 사람이여. 그런 사람은 곧 파멸했다. 세 번째 추천책은 몰입의 즐거움입니다. 이 책은,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책은 몰입이라는 책인데요. 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난다. 이분이 책을 여러 권 써가지고 제가 지금 추천한 책은 다른 책이에요. 근데 이것도 내용은 다 비슷해요. 저는 먼저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읽었고 이거는 읽고 있는 중이라서 저는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그냥 열심히 살고 이런 내용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을 봤을 때는 뭔가 좀 감이 안 왔어요. 무슨 내용인지? 몰입이라고 하니까 뭔가 막 열심히 하고 이런 내용인가? 근데 이 책은 사실 행복에 대한 책이에요. 이 저자가 행복에 대한 그냥 연구를 진짜 많이 했어요.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많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지 연구를 해서 이러이러할 때 사람이 더 행복하더라, 이런 결과를 이제 말해주는 책인데, 여러 방면에서 뭐 결혼을 했을 때 좀 더 행복한지, 아니면 뭐 아이를 가졌을 때 좀 더 행복한지, 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뭐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해줘요. 근데 그렇다고 뭐 결혼을 했을 때 더 행복하니까 무조건 결혼해라 뭐 이런 책이 아니라 그 이제 실험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요. 그리고 이 책 제목인 몰입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, 내가 이 일을 하는 동안 다른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을 정도로 여기에 푹 빠져 있는 그 상태를 영어로는 플로우, 그리고 몰입이라고 표현을 해요. 제가 뭐 탁구를 치는데 탁구를 치는 그 순간에 아무 다른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만 완전히 몰입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, 저자는 행복을 내가 막 찾으려고 막 직접적으로 노력을 할 때, 내가 행복을 느껴야지 하는 때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인생의 순간순간에 몰입을 할 때 행복이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. 이 책 제가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을 많이 했는데 이 책 인생책이다 막 하시는 분도 있었고 되게 읽어볼 만한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. 관심을 사심없이 기울일 줄 모르는 사람의 삶은 얼마나 삭막한가. 그런 사람들은 경의를 느낄 줄도 모르고 놀랄 줄도 모르고 감탄할 줄도 모르며 인간의 공포와 편견이 정해놓은 울타리를 감히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. 네 번째는 이 책입니다. 탁월한 사유의 시선. 최진석 교수님이 쓴 책인데 제가 이거를 독서 리뷰를 올린다고 하고 아직까지도 못 올린 책입니다. 이거는 또 앞의 책들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스스로 하게끔 그 문을 열어주는 책이라고 할까요? 제가 한 2013년부터 좀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고 그때부터 좀 많은 새로운 시도들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진짜 반대에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. 사실 그 전에는 제가 무언가를 할 때 딱히 반대에 부딪힐 일이 많이 없었어요.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취업 준비하고 뭐 이런 거 있죠. 근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랬구나. 그래서 내가 정말 많은 반대에 부딪혔었구나. 그것이 나의 철학을 찾고 발전하는 그 과정이었구나 라는 생각? 철학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정말 좋은 방향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다 찬성하는 일을 가는 것보다 사람들이 반대하는 길을 가는 게 오히려 좋을지도 모른다는? 혹시 거창고등학교 10계명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인가 이런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.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.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택하라.
그리고 부모와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 있으면 바로 거기다. 거기를 택하라. 막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. 이제 물론 이 깊은 이제 뜻에는 제가 생각할 때 뭔가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 책과 통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읽는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좀 더 가실 거예요. 철학의 시작은 곧 전면적인 부정이고 이것은 새로운 세계의 생성을 기약하는 일이다. 새로운 생성이란 전략적인 높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세계를 보고 스스로 자신의 나아갈 길을 결정한다는 뜻이다. 스스로 그 길을 결정하지 못하는 한 항상 종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종속적인 한 우리는 주도권을 잡고 자신의 삶을 꾸리거나 자신이 속한 사회의 새 방향을 이끌어내기 어렵다. 그러니 우리에게는 우선 부정, 버리는 일이 필요하다. 이렇게 4권의 책 소개를 마칠게요. 이 책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 나름의 답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랄게요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. 안녕!